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온 가족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 사실 몇 년 전부터 사돈 어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었고 순자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거야? 평온했던 추석 오후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전날 이른 아침, 이순자는 부엌에서 벌써 2시간째 음식 준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은 살이 된 몸이지만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이런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또 이 나이에 군인처럼 움직여야 하네.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채를 썰고 배추전을 부치고 갈비찜 양념을 재우느라 정신없었죠. 거실에서는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된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형식적인 말을 건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면 더 일이야. 그냥 사돈 오실 때 술상이나 제대로 차려라. 며느리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서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외부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특히 명절만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자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내 솜씨로는 모양이 안 나와. 그냥 설거지나 해. 오늘은 특히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사이지만 서로 체면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온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민호는 좋은 술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서연은 새 한복을 꺼내어 다림질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사돈댁에서 몇 시쯤 오신다고 했나? 순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12시쯤 오신다고 했어요. 점심같이 드시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대답에 순자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죠. 서연은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오늘이 특별히 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오늘 사돈 부부를 만나면서 더욱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부엌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전을 부치는 순자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죠. 서연아, 접시 좀 가져와. 순자의 부름에 서연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민호는 거실을 정리하며 술잔과 안주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돈 어른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하는데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특히 며느리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간을 맞춰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와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언제나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였거든요. 특히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연은 김치를 그릇에 담으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사돈 부부 앞에서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죠. 민호는 술병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의 가장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고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민호의 몫이었죠.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도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순자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민호는 아들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으로, 그리고 서연은 숨겨왔던 비밀에 대한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왠지 무거웠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추석 준비 뒤에는 각자가 감추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었고 곧 다가올 사돈들의 방문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돈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사돈댁 아버지인 김태수와 어머니인 박영희가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사돈댁. 김태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고생이에요. 명절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영희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돈들의 짐을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셨어요. 식탁 위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각종 전류, 송편,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들이 색깔 맞춤하게 예쁘게 놓여 있었죠. 와, 사돈댁. 올해도 음식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다니. 김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차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돈들의 칭찬에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태수와 박영희는 상석에, 순자와 민호, 서연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럼 건배 한번 할까요? 민호가 술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네요. 술잔이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김태수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니야, 정말 맛있어요. 사돈댁 손맛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박영희도 송편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이런 솜씨 좀 배워야 할 텐데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서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김태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몇 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서연아, 너도 술 한잔해. 민호가 서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술을 권하지 않던 민호가 오늘은 왠지 술잔을 자주 올렸죠. 아마도 사돈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술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서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명절인데 뭘 그래? 사돈 어른들도 계시는데 한 잔 정도는 받아야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죠. 아마도 술이 조금 올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김태수의 말에 서연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몇 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결국 술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술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도 김태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급히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박영희와 순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너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네.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이 조금 올라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이 빨개진 건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순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사돈어른 사업은 어떠세요? 김태수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럭저럭이죠. 뭐 어려운 건 다들 마찬가지니까요. 서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죠.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식탁 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술잔을 꽉 움켜쥐며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무슨 말? 순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민호도 술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왜 그래? 서연은 김태수를 잠깐 바라본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죠.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박영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 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돈어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수 아저씨와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말과 함께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죠. 순자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거야?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70살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박영희는 남편 김태수를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김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민호는 충격에 빠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죠.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 사돈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박영희는 김태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대답해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손 떼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죠. 박영희가 김태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이 바람둥이. 따기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살았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순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죠.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진짜예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태수의 인정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박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둘 다 정말 못됐어요.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박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평온했던 추석 오후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정적을 깬 것은 순자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돈댁 앞에서 이런 말을. 순자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70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박영희는 김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며느리하고. 박영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김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서연이 현관 쪽으로 향하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박영희가 서연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지옥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박영희의 손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갔지만 서연이 몸을 피했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사돈어른과.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은 복잡한 마음이었죠. 3년 전부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아무도 몰라주는 서러움을.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움이 뭐야? 외로움이 뭐야?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냐? 순자는 서연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냉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연 씨를 탓하지 마세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겁니다. 박영희가 김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박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15년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투명인간이 뭐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투명인간이야.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지 한 사람으로는 봐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해받고 싶었어요. 김태수가 박영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여지가 없어. 김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연 씨의 외로움에 이끌렸어. 박영희가 김태수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해요. 박영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호도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이 집에 발붙일 자격 없어. 당장 나가. 민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함께 사돈 앞에서 당한 수모가 견딜 수 없었죠.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저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평생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박영희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이런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박영희는 김태수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가족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박영희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집안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한시도 더 못 살겠어요. 박영희의 마지막 외침이 집안에 메아리 쳤죠. 김태수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영희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어디 가려고? 이 꼴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놓아줘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서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힘들다고? 지금까지 누가 힘들었는데? 나는? 어머니는? 김태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박영희가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태수가 아내를 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이 김태수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 보려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죠. 어머니. 민호가 순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순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순자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민호가 소리쳤죠. 너는 꺼져.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순자가 가슴을 붙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숨이 안 쉬어져. 민호가 급히 순자를 소파에 눕히며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태수도 순자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민호는 김태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당신이 뭔데 걱정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서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라고. 당신 얼굴만 봐도 어머니가 더 화나실 거야. 서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순자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이 이렇게 벌을 주나. 순자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김태수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김태수의 존재 자체가 치욕스러웠거든요. 민호는 서연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15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순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집안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냐? 체면이 뭐가 되냐? 순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지만 민호가 소리쳤죠. 가요. 당장 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도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가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서연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기 전에 대답해. 우리 결혼 생활이 뭐였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행복이 뭐야? 행복이 뭐야? 남의 집안 망가뜨리는 게 행복이야. 순자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태수와 서연이 각각 현관문을 나서면서 집안에는 민호와 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열했죠. 한순간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민호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난 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돈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요. 순자는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사람의 체면이 뭐라고. 결국 이런 꼴이 되었나? 순자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돈들과 함께 마시려던 술을 혼자 마시고 있었죠.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민호야, 술 그만 마셔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는 민호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서연이한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사실 순자도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럴까? 사랑과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순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실 순자도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민호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하신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리만 강요하고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순자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수줍어하면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배우려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얼마나 어리고 외로웠을까. 어머니, 그래도 바람 피운 건 잘못이잖아요. 민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잘못이야. 하지만 순자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더라면 서연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을까?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를 배신한 건 사실이에요.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배신이야. 하지만 서연이도 사람이야.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구나. 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집안일만 시키고 아들만 챙기라고 하고 서연이 자신의 꿈이나 감정은 무시했지. 민호도 점점 술이 깨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서연이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민호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구를 위해 준비했을까? 체면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순자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를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용서.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인가?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도 잘못이 있었어. 서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죠. 민호는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순자는 며느리가 떠난 집을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저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나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죠. 집만 가져가고 갈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노려봤죠. 그래, 빨리 가져가고 꺼져.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개인용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방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다 가져가냐? 순자가 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좀 해. 보기 싫어. 하지만 순자가 민호를 제지했죠. 조용히 해라. 사람이 떠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순자의 말에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이제 정말 가겠어요.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순자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순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순자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서연은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도 어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다 우리 어른들이 만든 굴레 탓이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도 서연이한테 할 말 있잖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 민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어.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 서연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어요. 순자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너도 사람이었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순자의 말에 서연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혼해야 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아픔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요. 순자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서. 순자의 말에 서연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순자와 민호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순자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호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하는구나.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어요. 순자는 송편을 빚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혼자 지내는 것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호야, 서연이 소식은 들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지난달에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된 일이야. 민호는 처음에는 서연의 재혼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연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서연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해봐라.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죠. 아직은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전, 그리고 송편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송편 정말 맛있어요. 민호의 칭찬에 순자는 기뻤죠. 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어떻게 지내시나?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김태수 아저씨는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도 참 불쌍하네. 가정을 잃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텐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말씀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걸. 식사를 마친 후 순자와 민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겪은 일이 참 힘들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순자가 말했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가짜 가족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진짜 마음은 모른 채로 말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고백이 우리 가족의 가식과 체면을 깨뜨린 셈이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체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죠. 그래, 이제는 진짜 우리가 되자. 저녁이 되자 순자와 민호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했죠.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맞아. 밤이 깊어가면서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민호와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안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독서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책들을 읽으니까 서연이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돼. 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요즘의 낙이었죠. 순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웃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순자의 말에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민호의 밝은 인사에 순자는 흐뭇해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림을 잘하다니. 비극 같던 그 사건은 결국 순자와 민호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식과 체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려는 어머니 앞에서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 행복을 왜 부정하시죠? 지영이는 제 미래예요.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위한 마음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오열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민호가 나가자 홀로 남은 순자는 주저앉았다. 지금부터 본격 사연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순간 순자는 늘 하던 대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죠. 국어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순자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성경과 함께 여러 권의 문학 작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은퇴 후에는 더욱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고 있었죠. 특히 고전 문학을 읽을 때면 마치 옛 친구들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동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순자의 또 다른 일과였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면서 순자는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마음이 뿌듯했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에게는 45살이 된 아들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순자는 그런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보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호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예비 며느리 지영은 40살의 광고회사 팀장으로 세련된 외모와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순자가 처음 지영을 만났을 때 그녀의 말솜씨와 품위 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지영은 순자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예의를 갖춰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죠? 민호가 늘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지영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우리 아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순자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하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작은 행복이 순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릴 때마다 순자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지영이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예비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시내로 나섰습니다. 지영이 다니는 광고회사 근처의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하나 골라 샀죠.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될 지영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포장을 정성스럽게 마친 후 순자는 지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순자는 로비에서 지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마침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모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친절하게 팀장님은 보통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점심을 드세요라고 알려주었죠. 순자는 고마워하며 그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입구에 서자마자 순자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영의 목소리였죠.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워하며 다가가려다가 지영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호랑 결혼은 내 인생 계산에 필요한 선택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 순자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죠.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영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시어머니 연금도 있겠다 싶고 나쁘지 않은 투자인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지영은 마치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지가 떨리기 시작했죠.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영과 함께 있던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지영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지영이 진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영의 대답은 순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사랑? 그거 없어도 돼. 난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아. 지영은 오히려 당당한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냉철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척 무거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영의 말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선물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지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민호랑 결혼은 내 인생 계산에 필요한 선택이야. 이 말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잠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훨씬 늙어 보이는 것 같았죠.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입가에는 쓴웃음만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니. 순자는 속으로 되뇌며 커피를 우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향긋한 커피 향에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마음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바로 불러내어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민호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경우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영의 편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네, 엄마. 퇴근 후에 바로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요.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민호야.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에 대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분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니?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아니, 그냥 어머니가 보기에는 지영 씨가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현실적인 게 나쁜 건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오히려 장점 아니에요? 엄마는 지영이를 잘 모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져 갔습니다. 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우회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니. 혹시 지영 씨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이는 제 미래예요.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민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서운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아들이 화를 내고 있으니 말이죠. 민호야,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겠니?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지영 씨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만하세요, 엄마.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 행복을 왜 부정하시죠? 저는 지영이를 사랑하고 지영이도 저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모자의 대화는 결국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민호는 점점 더 격해졌죠.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 거예요?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나오자 순자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민호야. 어머니는 내가 진짜 행복했으면 해서. 순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결정을 믿고 살겠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홀로 남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민호와의 다툼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지영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져만 갔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쉴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이미 인쇄를 마쳤고 예식장 예약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죠.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지영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고 순자가 들어서자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머니입니다. 평소 지영이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지영의 어머니는 우아한 차림새에 세련된 말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민호 씨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순자는 혹시 자신이 지영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와 지영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영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영은 완벽한 예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른들께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대화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재치 있는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어머님, 민호가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하며 순자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는 지영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영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카페에서 들었던 그 계산적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호랑 결혼은 내 인생 계산에 필요한 선택이야. 지영 씨는 정말 훌륭한 분 같네요. 민호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지영은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민호를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할 때 지영은 민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지영의 모습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민호가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순자는 지영이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그런 깊은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 도중 지영은 순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어떤 취미 활동을 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영의 효심에 감탄했지만 순자에게는 왠지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순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영의 완벽한 연기력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사람 앞에서는 천사 같은 척하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답답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이것뿐인 것 같았죠. 내 아들을 돈벌이로 여기는구나. 술잔을 기울이며 순자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순자는 호기심에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걱정 마. 계획대로 될 거야.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시선창을 통해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지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 지영의 목소리는 오늘 상견례에서 보여준 따뜻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지영은 정말로 민호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민호에게 전해야 할지, 과연 민호가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지영은 전화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문에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지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난 후 순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민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결국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의 카페 대화부터 어젯밤 전화 통화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거와 함께 전하기로 한 것이죠. 순자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꼭 만나야겠어. 어머니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고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또 지영이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야.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는 결국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영이 전화 통화하던 시간, 장소,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함께 지영의 회사 근처 카페 영수증까지 놓여 있었죠. 민호야, 어머니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영의 카페 대화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가 너와의 결혼을 인생 계산에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어. 사랑은 없어도 된다고, 자신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단다. 순자의 말을 들으며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런 말을. 민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어젯밤 일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우리 집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라고 하더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이죠. 순자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영 씨를 다른 시각으로 봐봐.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러나 민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 행복을 왜 부정하시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영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죠. 그게 아니야, 민호야. 어머니는 정말. 순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제가 혼자 사는 게 좋으신 거예요?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민호야, 그런 게 아니야. 순자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민호는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지영이와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 눈이 멀어버렸을까? 순자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절망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숙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야. 순자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가. 정숙은 순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속상하겠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정숙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민호와의 결정적인 다툼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고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순자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성당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지영의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순자가 며느리 될 사람의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 팀장님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지영 씨는 회사에서 어떤 분인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순자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커피라도 드실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수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흔쾌히 응했죠.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수진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팀장님에 대해서 회사에서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몇 년 전부터 다른 남자분과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현우라는 분인데 회사로 가끔 전화도 하시고. 순자는 깜짝 놀라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분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조심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호 차장님과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그분과의 관계를 숨기기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영이 민호를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있나요? 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이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민호 차장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안정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선택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지영 씨가 정말로. 순자가 중얼거리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호 차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착하시기로 유명하세요. 그런 분이 이용당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수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혹시 현우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민호와 결혼하려는 이유, 그리고 절반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라고 했던 전화 통화의 의미까지 말이죠.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얘기를 민호 차장님께 전하실 건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 번 얘기해 봤는데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만 내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민호 차장님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가 직접 진실을 봐야 해. 그래야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이제는 더 이상 우회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호가 지영의 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수진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지영은 여전히 현우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호야, 어머니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순자는 속으로 다짐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 오후, 양가 가족들이 모여 마지막 결혼 준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지영의 부모님 댁이었고 예식 당일의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 말입니다. 지영의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넓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양가 부모님들과 민호, 지영이 둘러앉아 있었죠. 지영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더 드릴까요? 아버님도 과일 좀 더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지영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지영이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야. 민호가 복받았어. 지영의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민호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만은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식 순서와 피로연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는 순자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영이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영의 눈 깊숙한 곳에서 순간 스쳐가는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말한 계산된 선택이라는 표현. 모두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 민호랑 결혼은 내 인생 계산에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죠. 민호야, 어머니 말을 끝까지 들어봐. 지영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오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죠. 지영은 재빨리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현우 오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현우 오빠라고 나오네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영의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회사 선배예요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영의 휴대폰을 보더니 지영아, 왜 회사 선배를 오빠라고 저장해뒀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더욱 당황하며 그냥 친한 사이라서 라고 대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죠.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혹시 그분과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라는 대화도 나눴나요? 순자의 질문에 지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먼저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아, 이제 결혼만 하면 우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 남자 재산도 어느 정도 파악됐고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시어머니 연금 통장까지 손에 넣으면 우리 사업 자금은 충분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지영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든 채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지영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부모님도 딸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지영아, 이게 정말이니? 지영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영아, 정말 나를 이용하려던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순자는 무너져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 것에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는 결국 미안해, 민호야. 라고 중얼거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호의 꿈도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모두 말이죠. 지영의 진실이 드러난 그날 이후 결혼은 자연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발송된 상태였지만 민호와 순자는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렸죠. 그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결혼을 치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며칠간 나가지 못했고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저녁이면 소주를 혼자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밥은 좀 먹어야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민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거나 나가더라도 늦은 밤에야 돌아오곤 했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며 아들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한결 나아 보였죠. 엄마, 저녁 같이 드실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민호의 정상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민호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을 뿐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죠.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지영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한 건 진짜 지영이가 아니라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지. 순자의 따뜻한 위로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민호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시 원만해졌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몇 주 후 민호는 순자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지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는 진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라는 분인데요.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민호는 수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봐, 민호야.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확인해 보거나
순자의 조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까지 말입니다. 아들아, 인생은 때때로 배신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단다. 순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제는 진짜 사랑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을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민호야. 엄마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동네 성당에 나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모자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것까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창밖 봄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쓰라린 상처 끝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죠. 민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은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